안녕하세요. 건강인사이드의 김모수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건강인사이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건강인사이드 시간에는 자궁경부의 길이와 이 조산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모신 분이 있는데요. 삼성서울병원의 오수영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오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이에요. 제가 소문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TVN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리생 다들 보셨죠? 거기 부끄러워하시는데 거기에 최송화 교수의 모델로 이 오수영 교수님과 함께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최송화 교수의 이 모델이라고. 근데 제작에 참여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작의 준비 단계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롤 모델로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건 맞는데. 네.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롤모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미화됐나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분위기가? 근데 되게 보니까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최송화 교수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를 롤모델로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롤모델을 해야 되는 교수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약간 부담이시지만 제가 오늘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수영 교수님과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까 저희가 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궁경부의 길이와 조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 초음파가 보편화되면서 자궁경부 길이에 대한 미리 사전에 검사가 가능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넘치다 보니까 자궁경부 길이가 짧으면 조산을 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일단은 자궁경부 길이가 짧다는 게 뭔지 사실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자궁은 자궁의 몸통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자궁경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하는 거고요.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네. 경부가 짧다는 거의 정의가 자궁경부의 길이가 2.5cm 또는 2.0cm 미만인 경우를 의미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측정한 주수거든요. 네, 자궁경부의 길이가 짧으면 조산과 연관된다라는 그런 연구들은 대부분 경부 길이의 측정을 24주 또는 28주 미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주, 34주 이럴 때 자궁경부 길이가 짧은 거는 조산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거든요. 근데 산모들이 32주의 자궁경부 길이가 2cm다 라고 해가지고 걱정을 엄청 하고 이제 외래로 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시기가 중요한 시기가 거네요. 언제 네. 측정하느냐에 따른. 그래서 적어도 28주 미만의 경부 길이가 2.5cm 또는 2.0cm 미만인 경우를 자궁경부가 짧다라고 정의하는 게 맞고, 네. 30주 이상에서는 사실 경부 길이가 조산을 예측하는 예측 능력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별로 경부 길이가 특별히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한 경부 길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측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어저께도 외래에서 그 34주인데 경부 길이를 재달라는 거예요. 네. 측정할 필요가 없는 주수죠. 네, 네. 그래서 인터넷에 경부 길이랑 조산과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분 34주에도 막 경부 길이를 재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궁경부 길이가 짧다고 무조건 조산을 하는 건 아니네요?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쵸? 네, 전혀 아니고 경부 길이가 짧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산모가 이제 조산에 대해서 고위험군이냐 저위험군이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그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가르는 게, 고위험군은 전에 조산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자연조산이라고 해서 조기 진통 내지는 조기 양막파수로 내가 전에 예를 들어서 28주에 조산을 한 적이 있는데 다음번 임신의 자궁경부 길이가 20주에 2.0cm
짧아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조산의 고위험군이 맞고 실제로 경부가 짧았을 때 조산을 확률이 한 40 내지 50%로 증가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전에 조산한 과거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이 첫 번째 임신인데 경부 길이가 2.0cm로 짧아졌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조산할 확률이 한 18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5명 중에 1명은 조산하지만 5명 중에 4명은 만삭에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짧아졌다는 것만으로 너무 이제 산모들이 자기가 저위험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을 걱정하시니까. 많이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불필요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의학적인 지식을 바로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송화 관점에서. 오수영 교수님의 관점에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궁경부가 짧아져 있는 상황이면은 뭔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은가요? 뭐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는 뭐 묶는 수술 뭐 이런 걸 하면은 좋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그 자연조산의 과거력이 있는 고위험 산모에서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졌으면 그러면 묶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전에 조산을 한 적이 없는 산모에서 요번에 자궁 경부가 짧아졌으면 수술을 1차적으로 권유하는 게 아니고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치료를 먼저 하는 게 1차적인 치료 지침이고요.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지침에서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맘카페나 이런 데서 너무 경부가 짧아지면 수술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묶는 수술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뭐 맥도날드 수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저는 뭔가 했어요. 맥도날드 수술인가? 이거 묶는 수술의 하나의 이름이 뭐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불린다던데 그게 뭐 이렇게 N자로 묶어서 이렇게 맥도날드인가요? 그건 아니죠? 저는 그때 그 얘기 듣고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아니 맥도날드는 이 자궁경부를 묶는 수술을 처음 시행한 의사의 이름이 닥터 맥도날드거든요. 맥도날드 사실은. 박사님이 하신 거군요. 예. 맥도날드라는 의사분이 계셨고 어쨌든 수술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맥도날드라는 이름이 지어진 건데 이게 뭐 M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맥도날드라는 그런 이제 낭설을 듣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예. 사실 맘카페에서 또는 이제 환자들도 자궁경부가 짧아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저 맥수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맥수술이요? 맥수술이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를 줄여서 맥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맥도날드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쵸. 사실 성이잖아요. 이야기를 할 거면 그 풀네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세종대왕을 세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그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래에서 산모가 맥수술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맥수술이 뭐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묻거든요.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아셨죠? 맥도날드 수술이 왜 맥도날드 수술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하나의 논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2017년도에 호주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해서 한 2,200명 정도 이른 조산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에 임신해서 이른 조산을 한 사람이 다음번 임신해서 맥도날드 수술, 자궁경부 묶는 수술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서 수술을 한 사람에서 오히려 조산의 빈도가 2배 증가됐다는 연구 정말요? 결과가 2017년도에 호주의 대규모 연구 결과로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수술의 적응증은 각각 따져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 대규모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자궁경부 묶는 수술을 하는 거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산모들이 사실 경부 짧다고 선생님 저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묶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수술이
모두 만사 오케이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산 예방 측면에서 임산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이 책도 쓰셨다고. 책 이름이 태어나줘서 고마워. 뭔가 신비로운 음악이 나올 것 같은 책 제목인데 책도 쓰셨다고 하는데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궁 경부가 짧다고 해서 다 조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술에는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꼭 전문 의료진이랑 잘 상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임신에서 조산의 과거력이 있다면 다음번 임신에서 좀 처음부터 큰 병원을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책을 얘기를 언급을 태어나줘서 해주셔서 고마워. 너무 책 홍보 같은데요? 하셔도 됩니다. 그러라고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 서문에 적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산모들을 위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여름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치는 상황이 하늘의 실패가 아니듯 조금 있으면 더 맑은 하늘이 펼쳐지죠. 적어도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실패가 아닙니다.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임신 중에 비교적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조산과 같은 의학적 합병증에 대해서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임산부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실패가 아님을, 궁극적으로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싶습니다. 멋지시네요. 역시 책의 저자다우십니다. 근데 이 책의 인쇄도 전부 다 염색체 이상이 있는 우리 아기들의 치료비로 전부 기부하신다면서요? 네, 저자 인쇄. 저자 인쇄. 저자 인쇄도 기부하신다니까 제가 보기엔 최성화 교수님을 뛰어넘는 오수영 교수님의 멋진 아름다운 마음을 오늘 느꼈습니다. 저는 실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수님, 오소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궁 경부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나 오해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시고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수술이 또 만사 모두 통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꼭 살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자궁 경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셨던 것 오늘 아마 잘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담을 하시면서 궁금증을 더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자, 우리 삼성서울병원 구독자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건강인사이드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